정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시 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예. 거의 오늘 뭐 질의가 다 우리 유 사장님한테 집중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승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허거의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사장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반면 이제 왜 그러냐, 결국은 허거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감사원이 발표한 서민주거 안전시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 뭐 꼼꼼히 잘 검토하셨겠죠? 예. 감사보고서에 보면 허거가 2020년 9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16차례에 걸쳐서 전세보증 관련 담보 인정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하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국토부는 그 당시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허거 요청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을 하고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23년부터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 하향 조정하고, 담보 인정 비율은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하향해서 주택가격 산정 시에 공시가 적용 비율을 공시가의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국토부가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허거의 약 3.9조 원, 3조 9천억 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이제 공사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의견을 개진했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임차인 보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신중하게 실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 뭐 국토부 잘못뿐만 아니라 허거도 그 과정에서 일부 제대로 된 대책을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거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채권 해소 활동 강화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전세 보증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심사를 통해서 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더 확대됐다라고 감사원은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50건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6월에 발표된 23년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채권 회수 전략 등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존 회수 방식에서 벗어난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방안을 이제 감사원에서 제시를 했죠. 결국은 22년 평가에 이어서 경영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허거도 향후에 이런 제대로 된 대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 동의를 하시죠?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거의 손실이 커지면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이 계속이 된다면 끊임없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뭐 자금을 투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만약 부실이 계속된다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거에서도 독자적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채권 해소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허거의 채권 해소 실적이 23년, 24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체 대입 변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대비해서는 해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23년 9월 말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공개 현황에 보면 공개 인원 637명 이렇게 나오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한 40명 내외만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성 임대인 지정 대상이 허그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줘서 발생한 구상채무가 최근에 3년간 2건 이상 2억 원 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명단 공개 추정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악성 임대인은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다라는 이런 이유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후에도 상당수의 상당수가 이제 임대 사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실 그 필요성은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할 때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업무가 또 나누어지고 그 조건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 결국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토부와 논의를 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